그러면 왜 기침이 계속되느냐, 이렇게 만성적으로. 뭐 간단한 건데요. 아까 이게 기침 반사거든요. 이 기침 반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아까 호흡기 자극이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신경이 있고 그게 뇌로 가서 기침해라 하는 신호 명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호흡기 자극하는 물질이 많아지면 기침을 하겠죠. 계속적으로 많아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기침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 말단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의학적으로 수용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뭐 신나 냄새를 한번 맡았는데 대부분은 그냥 하고 넘어갈 걸 이분은 계속 기침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극에도. 그런 경우는 무슨 이유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하여간 받아들이는 신경 끝에 수용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뇌에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사실은 아주 어려운 기침 치료, 오래 지속되는 기침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이런 예민도가 증가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만 계속 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오래 기침을 일으키나 이제 여기 제가 적어둔 것인데요.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경우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고요. 뭐 여기 어떤 것에든 한두 군데는 걸리겠죠. 오래 기침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대개 이 안에 들어가십니다. 80% 정도가. 기침 오래 하시는 분들 100명이 오시면 한 80명 정도 이상은 대개 이 흔한 원인에 대개 이걸로 기침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드물게는 뭐 10%, 20%는 이 중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 드문 원인. 근데 여기에 이 드문 원인에 아까 처음에 환자분들이 걱정해서 병원을 찾는 그런 좀 심각한 병들이 여기 드문 원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암이라든지 뭐 폐결핵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실제로는 오래 기침하시는 환자분들 중에 아주 일부 환자들만 그런 이제 심각한 병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너무 오래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우선 안심시켜 드리고요. 왜냐하면 기침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낫지도 않고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드문 검사, 뭐 드문 원인, 뭐 흔한 원인 포함해서 검사를 다 했는데도 원인이 절대로 안 찾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특발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뭐 병을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병, 혹시 숨어 있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 없이 그런 예민도가 딱 증가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주 드물게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민성 저희가 심리적인 요인이다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긴장을 하게 될 때 기침으로써 이렇게 몸의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진단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흔한 병입니다. 기침을 오래 하는 것 중에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가 비염 부비동염 이제 저희가 쓰는 말인데 뭐 쉽게 말하면 축농증입니다. 축농증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경우가 제1등의 원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보면 그게 가장 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천식이 기침을 하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천식이라고 하면 숨도 차고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숨이 많이 차야지 나는 천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런 다른 증상 없이 기침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침은 그럼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천식은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 병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완치의 방법이
치료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식은 치료를 앞으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천식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위장이 안 좋아서 기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산이 많고 그게 자꾸 역류가 돼서. 그래서 사실은 기침의 원인이 좀 의외로 좀 생각하시지 않았던 것들이 가장 흔한 원인이죠. 다들 그렇게 이제 느끼실 것 같은데 축농증, 천식, 그 다음에 그 위장이 안 좋아서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고 이게 80%가 넘는 환자분들이 기침을 이것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간단히 그 축농증 때문에 생기는 기침은 왜 생기나 이제는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여러 가지 비염, 뭐 축농증, 비염 일으키는 경우가 원인이 많죠. 이 자체도 축농증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원인이 다양합니다. 뭐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이나 그것 때문에 축농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알레르기는 아닌데 또 만성 비염이 있으신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감기 끝에 사실은 감기를 앓다가 감기 합병증으로 축농증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세균이나 무슨 뭐 다른 바이러스나 아니면 뭐 진균, 뭐 곰팡이 종류 이런 것 때문에 축농증, 비염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원인으로 축농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기침으로 생깁니다. 사실은 이 증상이 분명하지 않고 축농증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기침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이 분비물이 이 축농증 생기면 코가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안 나오고 뒤로만 자꾸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축농증이 있다고 잘 생각을 못 하셨는데 기침만 하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축농증이 원인이 있어서 기침하신 경우가 가장 많고 이런 경우에는 왜 축농증이 생겼나 그거를 먼저 이제 찾아야 되겠죠. 왜?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세균이 들어가서 축농증이 생긴 건지 그거를 찾아서 그 자체를 치료를 해야지 기침이 좋아지지 기침만 치료해서는 이게 절대로 낫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저희 환자 중에 한 명 뽑은 건데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이 축농증이 제1 원인, 오래 기침한 거에 제1등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사는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이 이제 사진을 찍어 보는 거거든요. 얼굴 주위, 코 주위, 축농증에 이제 무슨 사진이 이상이 있나 해서 사진을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가슴 사진 찍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찍어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이 광대뼈 밑에 사실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뼈 안쪽으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걸 저희가 이제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경우는 거기 공기가 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까맣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쪽 편은 여기 허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런 물컵 안에 물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기에 고름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모식도로 그냥 그린 건데 이렇게 이 부위에 있는 거죠. 여기가 나와서 이 목 뒤로 이게 자꾸 넘어가니까 기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극이 되니까. 그래서 자극 물질이 많아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 원인은 천식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천식은 이 자체가 굉장히 의학적으로 중요한 병이고 치료가 아주 잘 돼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 이 강좌 시간에 쭉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따로 이제 그 건강 강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식 증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숨이 차다든지 아니면 가슴에서 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런 일반적인 전형적인 천식의 경우에 이런 증상이 있어야지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천식을 먼저 의심을 하는데 실제로 이 기침만 하는 그런 경우도 천식 환자들 중에 일부 환자는 숨찬 증상 전혀 없습니다. 가슴에서 삑삑 소리도 절대로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천식 검사를 하게 되면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 폐기능 검사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더 정밀 검사를 들어가 보면 천식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기침만이 이 천식 환자의 유일한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진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정밀 검사, 특수 검사가 필요하고요. 근데 진단하는 게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기관지 천식은 완치가 없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잘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숨차는 증상이 생겨서 그게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침으로 시작했지만 반드시 천식이인지 아닌지 저희가 꼭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병원에서. 천식 진단은 뭐 따로 말씀을 하실 거고, 이런 경우는 천식 치료를 해야지 기침이 좋아집니다. 다른 기침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천식 치료는 뭐 먹는 약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흡입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치료를 해야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이 안 좋아서 기침하시는 경우,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장하고 기침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이런 관계가 잘 밝혀져서 치료가 저희 이제 그 치료 지침에도 새로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기침을 치료하러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십니다. 사실 위장도 안 좋고 속도 쓰린데요,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기침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이런 적이 없나 이제 물어보게 되죠. 여쭤보게 되는데, 대개는 증상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 쓰리고 신물도 넘어오고 밤에 이렇게 과식하거나 과음하거나 하시고 난 뒤에 뭐 이제 신물이 넘어와서 괴롭고 뭐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드물게는 저희가 검사를 해보고 위내시경을 해보면 이게 위장이 굉장히 그 위산도 많이 나오고 역류가 심한 게 보이는데도 위장 증상은 본인은 증상은 전혀 없으시고 기침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희가 검사를 되게 들어가게 되고요. 처음에 오래 기침하셨을 경우에. 그래서 위내시경이나 위식도 역류 같은 진단 검사를 해서 저희가 역류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위장 치료를 해야지 기침이 좋아집니다. 기침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저희가 위궤양 치료랑 거의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위산 억제제 장기간 드셔야 되고요. 적어도 한두 달 이상. 그리고 다른 뭐 과음, 과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또 금연하시는, 담배 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금연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식사도 뭐 지방이 많지 않은 거, 뭐 커피나 초콜릿, 뭐 청량음료 이런 것들은 금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기침이 좋아집니다. 물론 위장도 같이 좋아지겠죠. 왜 생기느냐 하면, 이게 아까 그 기침하는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 말단이 있는 부위가 요 부위에도 있습니다. 위장과 그 식도를 연결하는 부위에. 그래서 여기가 자꾸 위산 때문에 자극이 되니까 기침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주 심하게 역류가 일어나서 이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후두까지 가서 기침 자극으로 해서 기침이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계속 기침을 하실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거의 지금 얘기가 다 나왔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이 대개 한 50명, 60명 정도로 와서 CT 찍어주세요. CT 찍기를 굉장히 많이 원하십니다. 와서 기침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CT로 다 해결이 되느냐? 뭐 쭉 얘기를 했지만 이게 CT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개는 CT를 만성기침 환자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 CT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은. 100명에 10명도 안 되고요. 5명도 안 됩니다. 대개는 그 다른 검사들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침 억제제, 그러니까 기침을 무조건 안 나게 하는 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를, 그것을 아는 것이 이 만성 기침을 해결하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느냐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환자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의 치료를 접근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진단을 먼저 합니다. 뭐가 원인인지. 그리고 이후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진단 과정이 실제로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래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이 오늘 가서 진찰하고 오늘 바로 약 받아와서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검사 저것 하고 또 몇 가지 검사하고 기다리고 결과 보고 또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는 게 뭐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 왜 빨리 약도 안 주고 자꾸 검사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쭉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를 합니다. 위장약을 드릴지 축농증 치료를 할지 천식약을 드릴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원인을 진단을 하고 이후에 이제 치료가 돼야 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우선은 폐암, 저희도 이제 이거는 반드시 아니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폐암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경우가. 그래서 폐암이나 다른 뭐 혹시 폐결핵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서 저희가 단순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CT까지는 안 찍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의료보험에서도 이렇게 찍은 CT는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촬영으로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정상인 경우에 저희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흔한 원인, 축농증인지 천식인지 아니면 위장이 좋지 않으신지 그거를 차례대로 검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원인 진단이 대개는 밝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사실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문 진단을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정밀 검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뭐 복잡한 경우도 있고요. 대개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그런 이제 복잡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써 이제 다른 검사 진단을 시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단을 이 나온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쭉 검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원인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약물로서 또 처음부터 그러니까 흔한 거부터 차례차례 약으로서 진단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 그런 경우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기침만 안 나오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환자분들한테 궁극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길입니다. 이게 조금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이 만성기침 환자를 치료를 해야 하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양 두 개의 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흔한 게 있으니까 검사 하나도 하지 말고 흔한 것부터 그냥 치료를 한 번씩 해보시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비용 효과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검사를 다 하고 치료는 나중에 하겠다 하시면 뭐 진단도 정확하게 될 확률이 높고 실패도 안 하겠죠.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근데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 다 안 하고 검사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흔한 거 순서대로 축농증 치료 한 일주일 해보고 안 좋아지면 천식 치료 한 일주일 해보고 안 좋아지면 위장 치료 하겠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약의 오남용을 할 수가 있죠. 분명하지 않은 거에서. 그리고 사실은 진단이 부정확하고 돈은 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정보를 듣고 또 임상 증상을 들어서 실제적으로는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고 대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적절한 진단과 그 치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환자마다 좀 다르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